2020년 6월 30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언론에서는 일당 독재라는 말과 지금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는 말과 지금 대한민국에 무서운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가 어저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자기들끼리 일당 독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거에 대한 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일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지금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설마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그 독식이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어디 있어? 그래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설마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설마 했던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그게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야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 이러한 전통적인 대한민국 민주화의 그 정치 문화가 아주 그냥 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5공화국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은 군사정권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한 군사정권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지금 사이버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원칙과 전통이 있는 그 민주화 세력을 자청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지금 자기네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떠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이 오늘날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저께 증명을 완벽하게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당 국회, 일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설에 이 글을, 이 제목을 올릴 때는 비장함이 지금 서려 있습니다. 언론사도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는 면면이 역사를 이어온 그 우뚝스러운 언론의 자유를 지키다가 산화하면서 또 일어서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했던 무한한 그 투쟁력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같이 뛰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그래서 비장한 글을 지금 오늘 많은 언론들이 사설자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진중권 교수 말이 맞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다한 것 같구나 라는 느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다했다고 진중권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화가 이룬 30년의 국회의 원칙 전통, 이런 것들이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자처했습니다. 아, 우리는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항쟁했다. 주사파들도 사회주의자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자유민주주의의 국회가 일종의 폭압적인 상황으로 일당 독재 국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정진석 야당 국회 부의장은 아내하고 국회 부의장직을 집어 던져 버렸겠습니까? 30여 년의 국회의 원칙과 전통 다 무너졌습니다.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 여당 출신 국회 부의장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87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죠.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군사정권의 호원 조치에 대한 항의로 야당 부의장 없는 국회가 운영된 이후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을 아무 상임위나 내리꽂겠다는 겁니다. 강제 배정하는 일도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이란 건 국회의원을 강제로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라고 하는 것은 군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중대 아니 본부중대라고 민주당의 편이라고 항상 얘기가 돼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던 정의당마저 뭐라고 그랬느냐.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하면서 국회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176석 얻으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통합당은 분명히 103석입니다. 아니 반도 다 넘기지 반만 겨우 넘긴 176석 가지고 이렇게 폭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겠죠.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3자 추가 경정예산 단독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야당 없는 여당만의 일당 국회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고 보시죠. 이제 국민들이 그걸 면밀히 머릿속에 필름으로 파노라마로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법제위하고 사법위로 분할하거나 전후반으로 나눠 맞자는 그런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이거는 통합당 건데도 불구하고 내 거를 빼앗기니까 그 내 거 반이라도 쪼개가지고 같이 맞자. 이 통합당이 바보짓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너 다 먹어. 나 국회의원 안 하겠어. 배지를 떼버려야죠. 배지를 얼굴에다 탁 던져버리고 다시 입상. 그럼 국민들의 시선이 전부 다 사찰로 전부 다 향할 것이고 그 좀 멋있는 강한 드라이브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만은 무슨 일 있더라도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공작, 조국 일가 사건, 유재수 사건, 드루킹 사건 뭐 이런 모든 것들 이 정권 비리 의혹 수사가 재판이 그나마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은 전부 다 묻혀지는 것인가?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묻혀질 수가 없죠. 역사의 진실은 묻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30여 년 이어져 온 우리 국회의 관행, 절차 이런 것조차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일당 독재국회에서 희한한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감사원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 감사를 왜 주자냐. 검찰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검찰을 공격하는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을 앞에다가 소환시켜놓고 말이죠.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난 한명숙 사건을 두고서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막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저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의도 국회 민주당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 출범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상당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 후속 법안을 만들고 심의를 하고 수정안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려면 적어도 1년은 더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빨리 저 수사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있는, 언론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해찬 씨는요, 말만 들어도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왜? 그는 민주주의의 이런 상징적인 어떤 느낌이 전혀 오지 않는 분이에요. 가슴에 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앞에다 딱 세워놨습니다. 함구령을 이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헌법기관들한테 함구령 입을 딱 봉하게 하고, 이런 3번에 걸친 함구령, 끄떡하는 함구령입니다. 당대표가 온화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습니다. 당대표는 리더로서 가져야 있을 때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화함도 같이 지녀야만 되는 법인데 그에게는 온화함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안 하면 출범을 만약에 방해를 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법을 다 바꿔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공수처 출범을 꼭 기어코 시킨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이거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공수처장 인선에 야당이 거부권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공수처법을 누가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지금 만든 사람 백혜린이가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도 그 정도에서 양식대로 한 겁니다. 조그만 양식, 아주 눈꽃만큼 좁쌀만한 양식이 작동돼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공수처란 건 말이죠,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몇 번 얘기를 되뇌이지만 이 공수처란 거는 헌법학자,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지금 경희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승이자 헌법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작년 9월달인가 조선일보에 크게 기고문을 냈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 딱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가지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작년에 연말에 심상정 정의당과 이렇게 쓱싹 해가지고 엿바꿔 먹는 식으로 4+1 괴물체를 만들어서 통과시켰던 그 법입니다. 그 법 가지고 또 놀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막는 안전판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는 그 욕구, 조급함, 이것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냉철하게 보고 오늘의 신문을 냉철하게 읽어보고 오늘의 사설만은 냉철하게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자제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자제를 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폭주를 더 계속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외에도 이제 헌법재판관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기관, 행정부 산하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을 왕창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개 당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될 부처들을 갖다가 일개 당이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치상, 히틀러의 나치상 일당 독재,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점잖게 민주적으로 출발했죠. 나중에 히틀러가 나치스당을 갖다가 장악하면서 벌였던
그러한 일들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말한 대로 10년, 20년, 50년, 100년 정권을 잡겠다는 그 의도. 그러나 역사는 나치스, 홀로코스트를 만들었죠. 나치스의 그 만행,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를 유린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도 결국은 권총 자살로 끝을 맺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인식입니다. 뭐냐? 욕망의 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월달 마지막인데 이제 7월달 되면 그 찌는 더위 속에 더 가슴 찌는 듯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절대로 더위에 지치지 마십시오. 또 답답함에 지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포효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동력,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가장 추운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태양이 동력에 뜨기 바로 직전에 새벽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네. 희망입니다. 절망은 없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